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진단을 해드리고 커버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2차 전지를 보유해서 물려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또 코멘트를 한 말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알찬 내용들을 준비를 했고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손가락 잠깐만 뻗으셔서 좋아요도 한 번씩 클릭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LG 엔솔이 어쨌든 뭐 대장이죠.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LG 엔솔이 이번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잖아요. 그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을 우리가 AMPC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AMPC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적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조금을 빼면은 사실 LG 엔솔은 적자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라도 이거라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랴부랴 숨을 좀 쉬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죠. LG 엔솔 회장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진짜 잠을 못 잘 것 같다,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본인들도 고민이 정말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LG 엔솔을 중심으로 돈을 잘 번다라고 해도 또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중국은 내수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미국에 당장 진출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CATL이라든지 BYD라든지 돈도 잘 벌고 있고요. 심지어 얘네들은 뭐 지금은 조금 마진율이 꺾였지만 LG 엔솔이나 삼성 SDI 얘네들이 마진율 잘 나와야 한 8% 정도 하이싱글 나올 때 얘네들은 한 13에서 14까지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원자재 소싱도 굉장히 유리하고, 중국 기업들은 그 다음에 공장을 늘리거나 캐펙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해요. 싸게 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전기차 혹은 배터리 쪽에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중국이 다 장악해버리면은 미국이 경제적으로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견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틀까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얘네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뭘 한다라고 해도 두 자릿수의 이익률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잘 나와야 한 9% 좀 노려볼 수 있을까 말까 정도. 그래서 이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진짜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번에 업황이 불황인 거는 불황인 거대로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다시 호황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도 경쟁력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도 사실 대단하고요. 전세계 탑급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기술력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산업이나 업황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규모,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이익을 발생시킬 것이고 이거를 또 어떻게 주가에 반영해 나갈 것이냐, 이제 이거는 주식에 대한 영역인 거잖아요.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영역, 뭐 이런 것들은 잘 해나가고 있지만 주식에 대한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고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그 초점과 기준은 이 주식에 대한 영역이다, 이걸 꼭 인지를 해주세요. 제가 조금 불편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린다라고 해서 산업이나 업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주식 자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혼란 없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내내 제가 계속해서 리포트를 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전략서부터 시작해서 AI에 대한 모멘텀 에너지 섹터 총정리, 차기 주도주는 어떤 거를 봐야 될까, 요거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고, HLB 주주님들은 이미 많이 받아가셨고요. 엔캠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하반기 예상 주도주 투자 전략서, 요거 지금 작성을 좀 하고 있어요.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손을 좀 보고 있고, 2차 전지 진단서, 그리고 유망주 전략서, 요거 조금 전에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좀 내용을 아셔야 된다. 자, 이게 내용이 24페이지짜리예요. 보시면 24페이지짜리고 정리를 진짜 구석구석 잘 해놨거든요. 제가 여기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좀 가려놨어요. 이 종목들이 진짜 핵심적인 종목들이고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얘네들은 지금 수출 데이터가 오히려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신규로 제가 뭔가를 2차전지 쪽으로 매수를 하려거나 종목을 교체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종목을 3개를 적어놨어요. 요거 딱 3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제가 어렵게 분석을 잘 해둔 종목이고,
주담하고도 통화를 다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확인을 다 해둔 종목이니까 안심하고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대주전자재료만 주가가 굉장히 강했죠. 대주전자재료를 제가 무료 솔루션으로 도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수익을 30% 이상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2차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끊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바로 한번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 업황을 제가 좀 압축시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에코프로 차트 기준이긴 한데요.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띄워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코프로 주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구간을 딱 3개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구간, 여기 두 번째 구간,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구간,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이 1번 구간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2차전지 업황이 굉장히 좋았고, 전기차 시장이 점유율이 초반에 뭐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주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뭐 수주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 장기간 막 수십조 원대 수주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증설도 공격적으로 하고, 뭐 생산도 캐파를 풀로 가동하고, 이렇게 진짜 엄청난 호황.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 정말 좋았어요. 자, 그래서 요 1번 박스 구간이 있죠. 이 1번 박스 구간은 말 그대로 진짜 업황이 너무 좋았고,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았고, 그렇게 해서 실적대로 깔끔하게 클린하게 올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정정당당한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2번 구간이 있죠. 이제 요 2번 구간이 문제인데, 이때 당시에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었어요. 물론 중간에 추가 매수하고 물타고 하면서 단가가 좀 낮아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진짜 많이 물려있던 시세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그래서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모 작가님 있죠? 박땡혁 작가님. 우리 이 박 작가님이 한참 유명해지시면서 무조건 2차전지 사야 된다, 무조건 배터리 사야 된다, 공매도 너희들은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여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막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박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너무 좋아 보이고, 또 책도 쓰시고, 그래서 많이 또 신뢰를 하시고, 그렇게 또 배팅을 하시고, 실제로 주가가 지금 이만큼이나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박 작가님이 좋다라고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산 사람들도 진짜 많습니다. 솔직히 그분의 영상을 보고서 2차전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계신 분들,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가격에 사든지 간에 2, 3년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해야 이제 1년인데 2, 3년도 못 기다렸지만 주가 하락이 너무 깊으니까 여러분들 막 고통받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박 작가님을 통해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에코프로 샀냐, 에코프로 BM 샀냐, 2차전지 샀냐, 2차전지 열풍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결집력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더불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개인들이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매수를 하니까 그 뒤에 이제 싸우고 있던 공매도 주체들, 공매도 세력들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공매도 수급에 있어서 거래도 진짜 강했는데, 공매도 쪽에서도 숏커버링이나 숏스퀴즈 물량들이 막 유입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공매도가 손절을 하는 거죠. 공매도는 손절을 하면은 뭡니까?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 왜냐면 빌린 거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의 손절은 매수예요. 매수. 그래서 공매도들도 손절을 하면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는 개인들은 계속 매수, 공매도 손절 매수. 그러니까 매수에 매수가 불러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또 나타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수급으로 만드는 요런 상승이 있죠. 이런 거는요, 답이 뻔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삼성전자가 96,800원을 찍었던 당시 기억하시나요? 이때 당시 보시면 수급으로 밀어 올렸던 거예요. 요 시세는 요만큼은 제가 표시한 구간, 이 이상은 수급으로 만든 시세인데, 수급으로 만들 때 이렇게 개인들의 결집으로 어마어마한 거래가 발생했죠. 요런 것들은 착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시세와 이렇게 만든 거래대금은요, 이거는 시그널입니다. 여기서부터 꼭지가 나온다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했고, 이때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었지만 얘는 고점이라고 인식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물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때는 실적으로 올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번 구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야? 수급적으로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수급적으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누가 한번 입김 확 불면 훅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사실 앞서 요 1번 구간 이후에 2번이 없었더라면 지금 사실 주가 하락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앞전 고점이 여기잖아요. 앞전 고점 대비 이만큼 빠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요 2번 구간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크게 고통받을 하락은 아니거든요. 자연스러운 하락이에요. 왜냐면 지금 2차전지, 특히 전기차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캐즘 국면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단기적인 수요 침체와 불황에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당연한 거예요. 실적도 그만큼 꺾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점 대비 빠진 게 60% 70%인 거지, 사실 이 종목은 액면 분할가 기준으로 했을 때 15만원부터 빠진 가격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한 30%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별적인 이슈가 또 있었죠. 신용등급 강등 위기, 그래서 2차 전지주 전체적으로 또 동반 약세, 이러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LG 화학까지 같이 약세를 보였는데, 약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차입의 비중이 좀 높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수요가 너무 침체돼서 불황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 오른 시세, 그 뒤에 오른 시세,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 요거를 꼭 여러분들 상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 숫자적인 측면을 봐야 돼요. 실적을 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요 1번 구간에서는 그만큼이나 이렇게 실적이 크게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저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저런 상승이 나타날 때 보시면 이렇게 리튬 가격도 큰 상승이 나타났어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 공급에 있어서는 크게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급은 차근차근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데 수요가 일시적으로 막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수요가 치고 올라갔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수요가 슬슬 꺾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중간에 보이시는 요 이격 있죠. 이 이격이 결국에 리튬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까지는 좀 전에 보여드린 1번 구간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많았던 그런 구간이었고, 그래서 리튬 가격도 이런 식으로 많이 치솟았던 건데, 리튬은 기존의 방향대로 그대로 공급량을 늘려오고 있어요. 근데 수요는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다가 꺾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리튬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랐다가 시세를 다 토해내면서 고점 대비 6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주요 기업들은 리튬 가격과 연동된 재고 자산 평가 금액에 대해서 손실을 좀 크게 보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익이 크게 부러지는 상황이 최근에 발생했다. 요거까지도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세부적으로 좀 담아놨고요. 특히 지금 2차 전지 투자로 오랜 시간 동안 물려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투자 기준이 좀 없는 분들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각각의 표시됐던 이 구간들이 오른 이유가 다 다르고 내린 이유가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박작가, 이때 당시 박작가, 이때 당시 박작가, 지금도 박작가, 내년에도 박작가 된다 했다, 이런 생각으로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굉장히 큰 실수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의견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때 당시 업황, 이때 당시 업황, 지금의 업황의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거를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는 것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냥 장기 투자라는 핑계 뒤에 숨어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2차 전지를 좀 업데이트한다면 어떤 내용이 중요하겠느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최근에도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크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퍼스트 그레이드 구간,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이제 대중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 이래서 사람들이 막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판매량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똑같이 100대를 판매한다라고 해도 기존에 한 1000대 정도가 판매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플러스 100대를 판매할 때와 판매가 하나도 없던 제로였는데 100대를 판매할 때와, 이거 상승률과 성장률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얘는 플러스 10% 성장이에요. 얘는 플러스 100%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초반에 항상 시장이 열리고 신제품이 개발되면 도입기, 그 도입기에 주가가 크게 갑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10%도 안 될 때, 그땐 당연히 주가가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성장률 측면에서도 숫자 자체가 큼직큼직하게 데이터를 나타내 줬었기 때문에 EV 소비들은 대부분 주행거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판매 가격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일부 또 충당을 했었기 때문에 뭐 비싸다라는 인식은 알고 있지만 그 몇 푼이라도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을 좀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었고, 자, 그러다가 이래저래 해서 어쨌든 전기차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꽤 그렇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대중들이 또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이래서 전기차 안 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충전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퍼스트 그레이드 구간에서는 전기차 그래도 보조금도 주고 새로운 제품이라 사보고는 싶은데,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 이거 뭐 200-300km 탈 거면 뭐하러 전기차를 타냐, 불편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주행거리가 그래도 400-500km 나오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소비자들의 이제 걱정거리와 불평불만은 뭐냐? 바로 충전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충전 시간,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필요한 기술력에다가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게 바로 대주전자재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컨 그레이드 구간에서는 어떤 소재를 보셔야 되냐? 양극재가 아니라 음극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충전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퍼스트 그레이드 구간은 뭐였어요? 양극재가 대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야? 세컨 그레이드 구간에서는 양극재가 아니라 음극재를 봐야 되고, 음극재 플러스 알파로 CNT 도전재 같은 종목들을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다가올 거. 이거는 뭐냐면 전기차에서만 구현 가능한 기술에다가 초점을 좀 두자. 뭐 자율주행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단순히 이제 전기차는 우리가 이동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IT 기기로서 놓고 봤을 때 전기차에서만 구현이 가능한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그런 기술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거 한번 또 여러분들 초점을 둬서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세컨 그레이드 구간이고, 그래서 지금은 음극재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삼성전자 1등 기업 삼성이잖아, 삼성이 망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기업을 보는 관점하고 종목을 보는 관점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삼성이니까 망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네임밸류만 믿고 투자를 하거나, 삼성 뭐 장기로는 가겠지, 장기적으로 몇 년 두고 뭐 망하겠냐, 안 망할 건데, 이러한 장기 투자라는 핑계 뒤에 숨어 계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분들은요, 채권이라든지 조금 더 뭐 좋은 적금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게 전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식을 왜 합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 자산이에요. 그렇다고 뭐 엄청 위험한 매매를 해라 이건 아니지만, 안전자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그래도 조금 안전자산들에 대비해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라는 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초반에 하는 건 좋아. 근데 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업데이트를 안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업황이나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전망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별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꾸준함이 없기 때문에 주식으로 많은 분들이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업을 보는 관점과 주식 종목을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거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냥 똑같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나중에 그냥 주가적인 측면에서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리포트에 제가 정말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유튜버에서도 제가 2차전지 강의를 좀 드리면서 양극재가 아닌 음극재를 보아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었고, 실제로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 생산 기업인 대주전자재료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식으로 솔루션 해드린 분들 30% 가까이 수익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또 담았고요. 뭐 주요 종목 코멘트 해서 LG엔솔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된다, 삼성 SDI, 그 다음에 LG화학, 에코프로, BM, 이렇게 주요 종목들 코멘트 싹 다 드렸어요. LNF, 대주전자재료 다 담아드렸는데, 자, 지금부터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또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종목이 최근에 엄청난 시그널이 발생했어요. 차트적인 시그널이 아닙니다. 지금 3만원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담으셔야 되는데, 이 종목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4월달, 5월달이 앞전에 그 어떤 때보다도 수출 데이터가 더 압도적으로 이렇게 치솟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일평균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이번 4월, 5월 수출이 가장 좋고요. 옆에 보여드린 것처럼 수출 금액 기준으로도 가장 좋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익도 당연히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대주전자재료 후발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준비를 해놨고, 요 뒤에 종목을 하나, 둘, 세 개를 준비해놨거든요. 지금부터 2차전지는 딱 이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원래 대주전자재료가 탑픽이었는데 벌써 제가 추천드린 가격 대비 38%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2차전지를 매수하려고 하시거나 종목 교체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릴 요 뒤에 세 개의 종목에 접근을 하시면 대주전자재료 못지않게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김 대표 개인 번호로 이렇게 원하시는 자료를 신청을 해보시면 되세요. 2차전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은 6번입니다. 6번 문자로만 보내주시면 요거 지금 완성이 다 됐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리포트를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적은 내용들이 굉장히 쉽게 적은 내용이거든요. 이 정도의 내용도 이해를 못하신다, 그러면 사실 저는 주식보다는 은행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폄하하거나 여러분들을 까내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풀이를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공부를 더 하시든지,
하기 싫다. 그러면 진짜 은행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기본기를 내가 숙지하지 않고서 여러분들 투자를 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좋은 성과 얻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데라도 좀 신경을 쓰시라는 뜻에서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는 뭐라도 좀 알고 싶고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2차전지 진단서와 또 유망주에 대한 전략서 제가 또 좋은 종목 함께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연락 주셔도 좋고요. 24시간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은데 단 문자로만 보내주세요. 제 번호로 숫자 6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정말 좋은 자료들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자료 신청해서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